자, 문서를 벡터로 나타내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벡터 간, 자, 워드 간의 시밀렐러티도 구할 수 있고요. 벡터 간의 시밀렐러티도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앞으로 가면 얘는 문서 벡터가 된다고 그랬고 얘는 워드 벡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서 간 유사도, 단어 간 유사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유사도를 구하는 거는 벡터의 그냥 내적을 가지고 유사도를 구하기도 했고요. 또 유클리드 거리를 가지고 구하기도 했고, 또 코사인 유사도를 가지고 벡터 간 유사도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벡터의 유사도를 볼 때는 코사인 유사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해요. 코사인 유사도는 여기선 생략할게요. 우리 그 파트 4 클러스터링 할 때 코사인 유사도에 대해서 충분히 그 개념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한다 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래 이그젬플만 한번 해볼까요? B와 C가 얼마나 유사한지 살펴보면, 물론 이제 TF-IDF를 하게 되면 이렇게 소수점으로 막 나오겠지만 지금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 0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B와 C 계산할 게 많네요. 그냥 A와 C 할게요. A와 C의 유사도를 한다라고 하면, 자, 요 부분을 계산해 볼까요? 0의 제곱, 0의 제곱, 0의 제곱, 1의 제곱, 0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니까 요 부분은 1의 제곱 하나만 남고요. 곱하기 또 요 부분을 해볼까요?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하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4가 됩니다. 분모는 4가 되고, 분자에는 서로 얘와 얘를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다 0이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얘와 얘를 곱한 거 하나만 남잖아요. 그래서 분자에는 1이 되게 됩니다. 1. 그래서 1의 제곱 곱하기, 여기 아까 뭐였죠?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에 4.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시밀렐러티 A와 C를 구했더니 0.25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코사인 시밀렐러티고, 자세한 개념적인 설명은 파트 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워드의 유사도, 단어 간의 유사성을 구하는 거에서 코사인 유사도 못지않게 많이 사용되는 게 PMI라는 지수고요. PMI는 점별 상호 정보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돼서 단어 X가 등장하는 횟수를 전체 수로 나누고, Y가 등장하는 횟수를 전체 수로 나누고, 동시에 등장하는 횟수를 전체 수로 나누고, 자,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라고 했고요. 요것도 우리 어소시에이션 할 때 살펴봤죠. 파트 3에 어소시에이션 할 때 살펴봤고, 왜 요때 살펴봤냐 하면, 요때 우리가 연관 분석에서 향상도라는 거를 살펴봤어요. 자, 리프트, 컨피던스 서포트 리프트를 살펴봤잖아요. 그때 리프트와 개념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텍스트 분석에서 사용될 때는 리프트라는 말보다는 PMI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단어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할 때, 자, 단어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할 때 PMI가 높으면 연관성이 높고 PMI가 낮으면 연관성이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자세한 식과 여기 PPMI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죠.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파트 3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동시발생 행렬과, 동시발생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리고 닥텀 매트릭스, 얘는 닥텀 매트릭스는 문서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 문서를 벡터로도 만들 수도 있고 단어를 벡터로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걔네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뭉치 어휘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어 벡터의 차원수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문서가 있잖아요. 단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문서 10,000장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 만약에 뉴스 기사 10,000개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10,000개 갖고 했다 그러면 많다고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이게 10,000개라고 해봅시다. 10,000개면은 뉴스 기사 10,000개에 출연한 단어들, 즉 뉴스 기사 10,000개라는 말뭉치에 한 번이라도 나타난 단어들을 뽑아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무지무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 계산을 다 하고 하겠어요. 굉장히 많은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단어 벡터의 차원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대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원소가 0인 희소행렬이에요. 희소행렬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행렬이 있는데 0, 0, 0, 0, 1, 0, 0, 0, 0, 0, 0, 0, 2, 0, 0, 0, 0, 0, 0, 1, 0, 0, 0, 0 이런 식으로 이만한 행렬 중에서 대부분이 뭐 예를 들면 95% 이상이 0이고 나머지 5%에만 0이 아닌 숫자가 있다라든지 이러면 희소 행렬이라고 하고요. 그때의 벡터를 희소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0들이 쓸데없진 않지만 이렇게 0들이 많은 희소 행렬의 특징을 잘 이용하면 차원의 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차원의 수라는 게 만약에 여기 용어가 10만 개였잖아요. 그러면 얘는 10만 차원 벡터인데 얘를 줄여서 100개로 표현하면 즉 열의 수를 100개로 만들었다 그러면 100차원 벡터로 줄인 거예요. 자, 차원을 축소한다라는 건 열의 수를 줄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열의 수를 줄이고 싶은데 그때 희소 행렬의 특징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차원 축소, 아무튼 열의 수를 줄이면 차원 축소가 되는 거예요. 차원 축소의 개념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T1부터 T10만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는 10만 차원인데 이걸 100차원으로 줄이래요. 그러면 그냥 단어 100개만 쓰지 뭐. 나머지 뭐 9만 개 버려. 뭐 99,900개 버려. 그럼 축소가 된 거잖아요. 일단 10만 개의 차원이 100개로 줄어들었으니까 차원 축소는 됐는데 문제는 여기 있던 정보가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중요한 정보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축소하는 게 기술이라는 거죠. 그게 아이디어인 거고요. 자,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차원 축소를 통해서 희소 행렬, 희소 벡터를 밀집 행렬, 밀집 벡터로 나타낸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대략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차원 축소 전에는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1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얘를 축소하고 나면 2.7, 0.85, 3, 마이너스 0.6, 2.1, 0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0이 많았던 희소 행렬을 어떻게든 압축을 해서 열의 수를 줄이면서 희소 행렬을 밀집 행렬로 바꾼다. 이게 텍스트 분석에서의 차원 축소의 기본 아이디어고요. 텍스트 분석은 우리 지난번에 클러스터링 할 때 PCA 얘기도 하고 뭐 하면서 차원 축소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표현하는 얘가 지금은 X축, Y축이라는 두 개의 좌표로 점을 표시를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하나의 값으로 점들을 표현하는 이런 예를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클러스터링 할 때 차원 축소했던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 분석에서의 차원 축소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의 차원 축소 방법이 SVD, 특이값 분해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게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 얘는 이제 행렬 연산에 대한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행렬 연산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행렬의 연산의 그 형상 부분에 집중을 해서
원리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행렬이 있어요. 여기 행렬이 있고요. 이 행렬이 뭐냐면 단어. 만약에 단어가 10,000개다? 그러면 여기에는 10,000개의 행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쪽은 단어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 벡터가 나오겠죠. 단어 벡터. 그리고 열은 문서예요. 그래서 문서가 만약에 100장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100개의 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서 벡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까 우리 앞 페이지에서 봤던 문서 단어 그 닥텀 매트릭스와는 지금 방향이 반대네요. 자, 그때 우리가 행렬 연산을 통해서 하는 일은 우리가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x라는 행렬을 이렇게 u, s, vt는 트랜스포즈 그 전치 행과 열을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x를 u, s, vt라는 곱으로 분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략하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예전에 뭐 인수분해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38이다. 그럼 얘를 뭐 곱하기 뭐로 나타낼 거냐? 19 곱하기 이거밖에 없네요. 자, 다시 36을 뭐 곱하기 뭐로 나타낼 거냐? 9 곱하기 4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3 곱하기 12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36 곱하기 1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왼쪽과 오른쪽을 가장 비슷한 숫자로 만드는 거였다. 그러면 이거는 6 곱하기 6으로 이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이 덩치 큰 애를 뭐 곱하기 뭐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쪼개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SV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얘를 3개의 행렬로 나누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3개의 행렬을 곱으로 나누는 게 목적인데 제약 조건이 있어요. U는 직교 행렬, V도 직교 행렬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직교 행렬이라는 거는 만약에 1101, 0101, 10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와 얘의 내적도 0, 얘와 얘의 내적도 0, 그리고 얘와 얘의 내적도 0 해서 각 열벡터들끼리 서로 내적을 구했을 때 0, 즉 열벡터들끼리 모두 직교하면 그런 행렬을 직교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요 x라는 행렬을 3개로 나누는데 그때 u는 직교 행렬이어야 되고요. v도 직교 행렬이어야 되고 v의 트랜스포즈는 뭐 요 직교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한 거니까 v의 t 같은 경우는 얘와 행 얘네들끼리가 서로 직교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u와 v의 조건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그러면 s가 남잖아요. s는 대각행렬이에요. 대각행렬은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대각 성분에만 숫자가 0이 아닌 게 들어있고요. 뭐 2, 마이너스 1, 뭐 0이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고요. 나머지 대각이 아닌 애들, 얘네들은 전부 0, 즉 대각선에만 0이 있는 게 대각행렬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로 세로가 지금 대칭이 아니고 뭐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길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자 일행 일렬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쭉 선을 그어서 얘네까지만 1이고 1이 아니라 얘네까지만 다른 숫자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만큼이 다 0이면은 대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이런 조건 관건은 이거예요. 주어진 행렬 x를 이거 조건이 까다롭죠. u도 직교 행렬이어야 되고 v도 직교 행렬이어야 되고 s도 대각 행렬이어야 되고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행렬 연산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하게 될 거냐면 이 x와 굉장히 유사한 값을 갖게끔 만드는 u와 s, vt의
행렬이 이미 구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논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 한 거는 지금 차원 축소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한 거는 차원 축소가 아니고요. 얘네 세 개의 곱으로 얘와 비슷한 거를 만들어낸 것까지는 일단 준비 작업한 거예요. 준비 작업을 한 거고, 여기에서 요 크기 있잖아요. 요 크기를 얼마나 조그맣게 만드느냐, 그 부분이 차원 축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S의 행을 줄이는 것이 차원 축소의 핵심인데, 자 다시 볼까요? 우리 행렬 곱할 때 앞에 있는 애의 열의 수와 뒤에 있는 애의 행의 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좀 빨간색으로 된 애들끼리는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얘의 열의 수와 얘의 행의 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파란색끼리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얘는 이제 결국 정사각형 행렬이 될 거예요. 정사각형 행렬이 돼서 요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앞에 있는 행렬에서도 요만큼만 사용이 될 거고요. 뒤에 있는 행렬에서도 요만큼만 사용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여기 있는 이 S라는 행렬을 요만하게 줄인다. 그 자체가 지금 차원 축소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앞 페이지에서 다룬 거와 중복되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어 공간에서 SVD를 한번 이해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얘가 직교 행렬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얘는 직교 행렬의 전체 행렬이 되겠죠. 자, 직교 행렬 U는 단어 공간을 나타내는 건데, 그 단어 공간이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X와 U의 각 행에는 해당 단어 아이디의 단어 벡터가 저장된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행의 수가 요 행의 수와 동일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X와 VT의 각 열에는 문서 벡터가 저장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문서 수가 되는 거고 얘도 문서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U의 열의 수와 얘죠. 그리고 S의 행의 수, 얘가 되겠죠. 요게 단어를 나타내는 차원의 수라는 거죠. 지금 얘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어를 이렇게 벡터로 나타내는데, 얘가 만약에 만이면은 만 차원의 벡터로 나타내는 거고요. 10이면은 10차원의 벡터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 이제 단어의 개수가 들어있게 되고요. 단어를 요만한 차원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얘를 줄이자라는 거고, 그 얘를 줄이려면 지금 얘를 줄여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는 거는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는데, S를 줄이는 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대각행렬 S의 대각 부분, 요 부분이 되잖아요. 요 부분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특이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singular value. 그래서 요 이름이, 우리 SVD의 이름이 특이값 분해라고 나왔잖아요. SVD. 자, 그 SV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요 대각행렬에 있는 값들이 중요도가, 자, 다시 대각행렬에 있는 값들은 숫자가 큰 순서대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값들은 각 값에 대응되는 U의 축, 열 벡터의 가중치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는 얘랑 곱해지게 되고요. 행렬 연산에서 또 여기 있는 숫자는 얘랑 곱해지게 되고요. 또 여기 있는 숫자는 얘랑 곱해지게 되고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 크기가 얘가 제일 크고 얘가 더 크고 얘가 그 다음 크고 요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맨 앞에 있는 열 벡터의
제일 큰 값을 곱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벡터에 그 다음 값을 곱하게 되고, 세 번째에는 더 작은 값을 곱하게 되고, 점점 작은 값들을 곱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열 벡터들의 중요도는 점점점 낮아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뒤로 갈수록 어차피 곱하여지는 수가 작기 때문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드는데, 이 큰 행렬을 다 가지고 다닐 다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 행렬 곱의 결과값에 영향을 많이 주는 중요한 애들만 몇 개만 남겨보자 하게 되면, 숫자가 큰 거부터 정렬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 3개만 남기고 나머지 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개만 남기고 이렇게 행렬이 잘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곱해지고, 얘는 여기에 곱해지고, 얘는 또 여기에 곱해지고 하게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3개를 남겼다 그러면 열 벡터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가로 세로가 대칭이니까 여기도 행 벡터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을 보면, 특이값은 각 값에 대응되는 U의 열 벡터의 중요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중요도가 낮은 원소, 이쪽에 있는 것들이겠죠. 특이값이 작은 원소를 깎아내서 S 행렬을 축소해서 S'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S 행렬이 축소됨에 따라 U의 열 벡터 일부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즉, 그러면 단어 벡터의 차원이 축소되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사실은 지금 SVD를 이렇게까지 깊게 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는데, 요게 결국에는 토핑 모델링의 LSA 기법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요 SVD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거의 토핑 모델링까지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토핑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LSA와 LDA라는 두 가지 기법이 토핑 모델링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자, 다시 볼까요? LSA와 LDA라는 두 가지 기법이 토핑 모델링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얘는 이제 확률 분포 기반으로 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얘는 이제 행렬 연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LSA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SV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SVD를 이해하면 LSA 토핑 모델링을 이해한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차원 축소를 설명을 드리면서 LSA 설명까지 같이 드리려고 해요. 자, 다시 얘가 깎아내려지면서 열 벡터가 사라지고 여기 행 벡터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단어 벡터의 차원이 축소되면, 그때 우리가 차원이 몇 개로 축소됐냐? 만약에 3개로 줄어들었다? 그때 토픽 수가 3개가 되게 됩니다. 이때 토픽이 뭐다, 그리고 단어 벡터의 줄어든 차원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요거는 뒤에 이그젬플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림만 먼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단어 벡터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단어 벡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게 아까 있었잖아요. 이렇게 단어 벡터가 있었는데 얘를 S를 아주 줄였잖아요. S를 줄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죠. 얘도 줄어들었죠. 단어 벡터 원래 있던 것보다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차원 축소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이해가 왜 이렇게 안 가지? 한 학기 내내 이해가 안 되는데 역시 끝까지 그러는군.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게 아니고 그동안은 그래도 잘 따라왔는데 이건 굉장히 어렵네. 그게 당연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만 짚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SVD 이그젬플을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그림 두 개는 앞 페이지에서 봤던 그림 두 가지고요. 자,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차원 축소를 하기 전에 행렬 분해를 했을 때는 이퀄 기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를 축소를 했잖아요. 축소를 했다라는 거는 좀 중요도가 낮은 애들을 깎아냈었잖아요. 이만큼을 깎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거랑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고 유사한 행렬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equal이 아니고 유사하다라는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래요. 만약에 위에 행렬 요 x가 있는데 요 x가 단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형태소 분석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문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지금 얘는 이게 몇 개인가요? 둘, 넷, 여섯. 여기가 이제 9잖아요. 9개의 단어와 3개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각 단어가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각 단어가 3차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차원을 더 줄여보겠다라는 거예요. 2차원으로. 아니 뭐 3차원을 뭐 2차원으로 줄여서 뭐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훨씬 더 차원이 많은데 그거를 줄이는 법을 이그젬플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우니까 3차원을 2차원으로 줄이는 방법만 한번 같이 공부를 하면 나머지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 단어가 9개가 나와 있고 얘네 문서 3개가 나와 있고 거기에서 출현한 빈도들이 나와 있는데 얘네는 현재는 단순 빈도로 보이고요. 요 값 대신에 TF-IDF를 사용하셔도 되고 Normalized TF-IDF를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얘가 어떤 빈도냐가 아니라 3차원을 2차원으로 어떻게 줄이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잔뜩 소수점이 난무한 그림이 나왔는데 얘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원래 있던 x를 u, s, vt로 나타냈잖아요. 자, 원래 있던 x는 얘입니다. 요게 지금 얘예요. 자 볼까요? 100, 112. 자, 100, 112. 앞에 있었던 원본 행렬이잖아요. 요 행렬을 u, s 이제 시그마로 표현했네요. 여기는. 그리고 vt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수학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분해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는 현재 대각행렬입니다. S는 대각행렬이고 여기에 중요도가 큰 숫자가 큰 순서대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렬곱을 할 때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해서 그 값을 더해서 하나의 값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네모난 애들은 계속 얘네하고만 곱해지는 애들이고요. 동그란 애들은 또 계속 얘랑 곱해지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3차원을 2차원으로 축소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3 곱하기 3 행렬을 2 곱하기 2로 줄여야 돼요. 근데 2 곱하기 2로 줄일 때 얘가 중요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얘가 희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잘라낸 게 2 곱하기 2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럼 2 곱하기 2 행렬이 되면은 얘는 나중에 자, 얘는 원래 요 행이 되겠죠. 얘는 얘랑 곱해줘야 되는데 요게 날아가 버렸으니까 얘도 날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 조금 다시 볼까요? 자, 복잡해서 자, 얘가 날아가게 되니까 얘가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날아가게 되니까 얘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2 곱하기 2가 되면서 얘가 날아간 그림이 요 아래 나와 있고요. 또 얘가 날아간 그림이 요 아래 나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행렬 곱 연산을 수행을 해보면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뭐 이렇게 하고 아무튼 또 행렬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그 행렬과 이게 몇 곱하기 몇이 나오나요? 얘와 얘를 곱하게 되면 앞에 거는 지금 9 곱하기 2 행렬이고요.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가운데 거는 무조건 같을 거고 얘네 둘의 행렬곱의 결과로 9 곱하기 2 행렬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행렬이 있으니까 얘네 전체를 하게 되면 결국
9 곱하기 3 행렬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결과가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에 거에서 아래 거로 내려오게 되는, 자, 위에 거에서 트렁케이티드라는 거는 이제 덜 중요한 걸 잘라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로 내려오고 나서 다시 행렬곱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얘를 반올림을 해봤더니, 이건 그냥 해본 겁니다. 얘를 반올림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원래 있던 거랑 틀린 부분이 있나요? 요게 하나 틀렸네요. 요거 하나 틀렸고, 그 밑에 요거 하나 틀렸고, 네,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즉 3차원이었던 애를 2차원으로 줄이면서 원래 있던 값을 그대로 복구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근사하게 복원을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게 나온 거죠. 이 정도면은 지금 아주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는데 요 두 개만 에러가 있고 나머지는 다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의 분해가 이루어진다 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수 있냐면, 지금 앞에 있던 표를 다시 그대로 가져올게요. 지금 한 번에 쭉 하면 좋은데 슬라이드의 제약으로 같은 내용을 계속 카피하면서 조금씩 애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지금 요 슬라이드는 왜 보여줬냐 하면, 반올림 했더니 버려진 게 그렇게 크지 않더라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지금 요 슬라이드 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뒤에 보여드리는 게 지금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요 부분을 따로 떼어 넣어서 행렬곱을 한 게 여기에 있고요. 그렇죠? 요거 두 개를 그대로 써서 행렬곱을 한 게 왼쪽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행렬곱을 한 게 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결과와 오른쪽에 있는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곱해서 원래 거랑 비슷한 걸 만들어냈다고 해서 얘가 최종 결과가 아니고요. 이렇게 분해됐을 때 얘가 결과 하나, 얘가 결과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 결과와 2번 결과를 잠깐 눈여겨보시고요. 그 결과가 뒷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얘가 1번 결과, 2번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단어의 차원 축소된 벡터이고, 자, 볼까요? 단어의 차원 축소된 벡터. 아까 3차원이었는데 2차원으로 됐잖아요. 자, 아까 나를 볼까요? 나라는 단어가 원래는 100이었어요. 그리고 느는 112였어요. 100, 112였는데 차원 축소돼서 어떻게 됐냐 하면 요렇게 2차원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단어가 2차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다시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서 같은 경우에 아까 어땠어요? 문서는 9차원이었어요. 문서는 9차원이었잖아요. 근데 문서도 2차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SVD 분해에 의하면, SVD 방법에 의하면 단어와 문서가 같은 차원으로 표현이 돼요. 즉 단어를 만약에 10차원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문서도 10차원이 돼요. 왜냐면 우리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얘가 지금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행의 길이와 열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벡터와 문서 벡터가 차원이 같게 나옵니다. 그때 자, 여기까지가 SVD예요. 자, 지금까지 한 게 SVD가 아니고요. 사실은 SVD가 요렇게 분해하는 것까지가 SVD예요. 자, 어떤 행렬을 요렇게 분해하는 것까지가, 죄송합니다. 여기 어떤 행렬을 요렇게 분해하는 것까지가 SVD예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행렬을 이렇게 직교 행렬, 그리고 대각 행렬, 직교 행렬의 전치, 요렇게 분해하는 것까지가 SVD고요. SVD에서 가운데를 일부만 발췌해서 차원을 축소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차원 축소한 거 아니고 분해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로 내려오면서 차원 축소가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축소된 차원에 대해서 요렇게 한번 곱해보고 요렇게 한번 곱해봐서 이런 행렬을 뽑아낸 게 이제 LSA 토픽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보면 아까 여기 그 차원 축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열이 두 개잖아요. 2차원으로 됐죠. 그거를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토픽 1, 토픽 2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자, 토픽 1, 토픽 2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큐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2차원으로 나타냈잖아요. 얘를 토픽 1, 토픽 2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 토픽 2를 살펴볼게요. 자, 토픽 2에서 숫자가 제일 큰 게 뭘까요? 요 가중치를 보면은 0.76인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가. 그러면은 토픽 2라는 거는 학교에 가 라는 키워드로 정의되는 어떤 주제라는 거예요. 자, 토픽 2는 학교에 가로 정의되는 토픽이고요. 근데 토픽 1 같은 경우는 지금 양수인 게 없어서 마땅히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토픽 2가 있잖아요. 그럼 토픽 2와 문서들을 비교해 보면 이 토픽 2에 해당되는 정도가 높은 걸 봤더니 문서 1번도 높고 그 다음이 문서 2번, 문서 3은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면 토픽 2에 가장 대응되는 정도가 높은 문서를 만약에 두 개를 고른다. 다큐멘트 1과 2다.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토픽 2를 규정하는 단어는 학교에 가 라는 단어로 알 수가 있겠고요. 토픽 2에 해당되는 문서는 다큐멘트 1과 다큐멘트 2가 된다. 즉 다큐멘트 1과 다큐멘트 2는 토픽 2에 해당되는 문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원래는 저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아마 이번 학기에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교실에서 수업을 여기까지 나갔으면 여러분들의 눈빛이 좀 저희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는 이런 눈빛을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동시발생 행렬이나 닥텀 매트릭스를 가지고 statistics based word representation을 할 수가 있는데 차원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많아져서 그 차원을 좀 줄이고 싶은 거죠. 즉 0이 수두룩하게 깔려있는 희소 행렬을 압축해서 밀집 행렬로 바꾸자라는 게 이제 차원 축소의 개념인데, 그 중에 행렬 연산에 기반한 SVD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SVD 방법의 행렬 부분은 저희가 다루지를 않았고, 아무튼 원래 있던 행렬이 이렇게 3개의 행렬의 곱으로 분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의 행렬의 곱으로 분해가 된 그거까지가 SVD라고 했고요. 요거를 그대로 다 쓰면은 차원 축소가 안 이루어지는데, 얘를 3 곱하기 3으로 있던 거를 2 곱하기 2로 줄여서 쓰기로 한 순간 차원 축소가 일어난 거죠. 3차원을 2차원으로 줄였고, 그랬을 때 별로 손실이 없다라는 거는 보너스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차원을 축소하고 난 요놈을 가지고 우리가 워드 벡터와 다큐먼트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 만든 워드 벡터, 다큐먼트 벡터가 있고요. 자, 워드 벡터, 다큐멘트 벡터가 있는데 그때의 각 차원, 얘를 우리가 토픽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토픽을 뽑아내는 방법을 LSA 혹은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LSI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이번 학기 배우신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